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요, 대우조선이 선박 건조 과정에서 의뢰업체와 하청업체를 통해 최소 1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선박 건조를 의뢰한 업체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지인이 실소유주인 것으로요,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및 해외 비자금 세탁 통로라는 의혹도 받고 있답니다. 자, 검찰이 지금 물류업체인 인터렉스 메가라인이 발주하고 S사가 건조한 15,700톤급 벌크선과 관련해서 그에게 비자금이 대우조선 해양으로 흘러갔다라는 흔적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인터렉스 메가라인은 남상태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모 씨가 최대 주주인 휴맥스 해운항공의 자회사로 2007년 5월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독점 운송 일감을 받으면서 대우조선 측에 선박 건조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신생조선사인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선박 건조 하청을 줬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우조선에서 보면 이 각종 이 자재들을 많이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외나 국내 포스코에서 만약에 사온다고 하면 그걸 실어 나르는 운송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운송의 일감을 갖다가 자기 친구가 지인이 있는 회사에다가 주면서 남 사장의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또 그런 걸 실어 나르려면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를 만들어 주라고 또 대우조선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이까지는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우조선에서 안 만들고 대우조선에 한마디로 이 대우조선이 또 다른 신생조선사한테 이 운송회사의 배를 만들으라고 또 하청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생조선 S사가 첫 작품으로 만든 배를 2008년 12월 완공해서요, 남 사장의 친구가 하는 운송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인도를 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인터렉스 메가라인이 대우조선 해양에 지급한 선박 건조 비용 1,700억 가운데 10%인 170억이 S사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빼돌려진 뒤 남 전 사장에게 다시 전달됐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자, 친구 회사한테 운송을 전달시키고 그 친구는 배를 갖다가 또 대우조선에 맡기고 대우조선은 직접 하게 되면 그렇게 빼먹기가 어려우니까 신생조선사한테 통으로 그냥 하청을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신생조선사가 하나 만들어지가 첫 작품으로 배를 한 만원 개 넘겨주고, 그래서 배값 중에 일부를 갖다가 남사장한테 전달됐다, 이런 서술입니다. 자, 검찰은 대우조선 해양이 S사에 지급한 공사 금액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아 남 전 사장이 비자금 등으로 조성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대우조선 해양이 S사에 또 다른 선박 건조도 하청을 준 뒤 비슷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도급 계약이요, 2007년 말에는 앞에 말한 인터렉스 메가라인과의 계약이 유일했는데 그 다음에는 2008년에는 도급 금액이 2,769억으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한 것이 결국 대우조선과의 도급 계약일 거고 그 돈이 비자금으로 빠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관계들을 전부 압수수색을 해서 이 회사들을 뒤지고 있고요. 또 옛날에 TV에 집 지어주기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이창하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이 사람은 자기의 회사를 대우조선에 팔든가 그렇게 하고 대우조선에 들어갔어요. 한테요. 대우조선 자회사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정치권에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이 또 지금 캐나다로 도주를 했는데 호화 생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이 앞에 말한 남 사장 등과 대우와의 관계에서 어떤 비자금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건설 사업에서 또 그거 하기가 쉬우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요.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노인 학대라고 의심되는 환자를 잘 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저 의사 10명 중에 9명이 노인 학대 사건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노인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보니까 실직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할머니를 때리고 또 딸이 또 괴롭히고 참 갖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요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같이 사는 노인들을 괴롭히고 어떤 거는 또 돈 달라 해서 돈 안 주면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학대가 굉장히 심하다는데 우리나라 노인 중 10명 중에 1명이 노인 학대를 받았다. 노인 학대 피해자가 64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신고되는 건수가 12,000건쯤 된답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한 4,000건이 노인 학대로 실제로 확인이 됐대요. 노인 학대의 그 원인은 경제적 부담, 가치의 충돌, 치매 및 질환에 대한 병시중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등등으로 나타난다 이러는데요. 요즘은 딸에 의한 부모 이 학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딸이 부모를 돌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들이 38.8%, 배우자가 15.2%, 딸이 12.3% 이렇답니다. 근데 정부가 아동학대는 민감하면서 노인학대는 무관심 해가지고요. 노인학대와 관련된 예산이 아동학대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예산은 올해 406억인데 노인학대 예산은 128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영세한 방사선 검사 업체에 취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직원이요.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데 해당 업체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치료도 안 해주다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요. 나중에 암이라든지 온갖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치료도 안 해준다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 주인은요 거기에 쳐넣어가지고 방사선을 갖다가 한 10배로 피폭을 시켜야 됩니다.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했지만은 월급조차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쏘가리만 했답니다. 제2의 구의역 사고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에 경기 평택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능 비파괴 검사를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씨가 방사선에 피폭이 됐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보면 방사선 비파괴 검사 등을 많이 하죠. 양씨는 공장 배관 설비를 살피던 중 기기에서 새어나온 방사선에 양손이 피폭됐답니다. A업체는 그러나 처벌과 사후 일감 축소 등이 두려워 양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기관에 신고도 안 하는 등 은폐했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 관련 사업자는 방사능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폭된 양씨의 손에는 붉은 얼룩이 생기고 부어오르다가 피부가 흐는 궤양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양씨의 친척이 사고 발생 한 달 뒤인 지난 1월에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 즉 원자력위원회 산하 기술원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원안이 조사 결과 A업체는 2인 1조 작업, 방사능 측정 장비 착용, 그리고 직장 내 안전교육 실시 이런 기본적인 법과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5월 26일 열린 회의에서 A업체 대표 지모씨, 방사능 안전관리자 김모씨, 임모씨, 사업소장 김모씨 등 4명을 고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피해자의 양손의 궤양이 보이는 등 눈에 심각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방치하고 듣기에 급급했다면 과징금이나 면허 정지 정도로 끝날 사항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처분이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한이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방사능 이용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과징금도 1억 2천만 원 부과했는데요. 이 향후 이 청년은 지속적으로 방사능 피폭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이런 걸 쉬쉬할 일이 아니라 고발권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데요. 원자력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즉각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개인 신고해도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할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되게 되면 결국은 업체가 보상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겠죠.